네, 반갑습니다. 고품격 학부모 입시교실. 네, 팟캐스트가 아니라 입시교실입니다. 저희 착한 입시 상담소 네이버 밴드에서 준비하는 학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입시교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것들, 입시에 관련해서. 사실은 팟캐스트와 이것들이 같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따로 빼서 입시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 시기상에 지금 수시는 거의 끝났고, 그래서 이제 수시 끝난 게 아니죠. 물론 논술이 남았지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정시 입시 요강을 보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장용호 입시연구소 소장님이신 장용호 선생님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과학문술 최고권위자, 과학문술 최고권위자 이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회를 보고 있는 저는 이준혁입니다. 소개해드렸고요.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정시 요강 시리즈로 좀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연예계에서, 연애설, 아이유와 장기화, 네, 띠동갑 연애설이 떴는데, 우스갯소리 나온 게 뭐였냐면, 자, 음악을 하고 싶어도 서울대를 먼저 가서, 자, 이런, 네. 띠동갑, 여자친구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명실공히, 자타공인, 네. 대한민국 제1의 대학, 서울대학교 입시요강을 같이 보도록. 자료를 저희가 서울대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밴드에도 요거 같이 올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일정부터, 네, 보는 걸로. 네. 서울대 입학 전형 일정표라고 요강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원서 접수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시는 대부분 대학이 이제 수능 100%가 이제 실질적으로 수능 100%라서 수능 성적 가지고 원서 접수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원서 접수를 하는데 서울대는 27일 일요일 날부터 29일 화요일 18시, 6시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짧죠, 그렇죠? 3일. 최하 3일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일 되어 있습니다. 29일까지죠. 네, 그래서 6시까지네요. 6시. 네, 보통 그러니까 한 2시나 1시까지 기다렸다가 최종 실시간 경쟁률 UA나 진학사에서 이제 공개를 하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중간 경쟁률을 확인하고 그리고 1시간 정도 가족회의하고 그래서 가족회의 네, 지원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가족회의 하실 때 미리 그렇죠? 지금 미리 가족끼리 의논하면서 몇 시쯤 원서 접수하고 누가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엄마냐 아빠냐 학생이냐 그렇죠? 안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29일 날, 화요일 날, 3시, 4시, 5시 때, 가족이 싸웁니다. 아빠는 내가 돈 내니까 내 말 달아라. 학생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건 나다. 제 의견, 대로 하겠습니다. 등등등등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동안 해준 게 있는데. 그쵸. 그래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합니다. 최악의 판단. 그러니까 미리, 이성적일 때, 제정신일 때, 정해놓는 게 필요하다.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 상정을 미리 해놓고. 네, 과를, 정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달라서, 전공적 합성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점수 가지고 가는 거니까. 눈치 작전이 좀 필요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이제 뭐를 준비해놓냐면, 이제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예년 경쟁률을 갖다가 좀 체킹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나름, 이게, 과학은 아닌데 그동안 촉으로 느껴본 바에 따른 비슷한 선에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 마지막 경쟁률 보고 최종은 이제 지르는 거지. 네, 맞아. 이게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요강부터 봐서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는 수능 치고 나서 가채점 하고 또 12월 달 초에 성적이 나오면 그 기간 동안 노는 게 아니라 학생들 표현으로 그런 거 있죠. 6교시. 원서 영역이라 그래가지고, 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군, 나군, 다군에서 3개에서 5개 정도. 나군 3개에서 5개, 다군도 마찬가지. 그렇게 한 10개 정도? 10개, 15개 정도를 학교 정해서,
그 학교들을 굉장히 깊이 분석을 하고 그 학교들의 이제 학과들의 진로, 뭐 그다음에 뭘 배우는지, 그다음에 자기에게 적성이 맞는지 등등등등 따져가지고 이제 후보를 좁혀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뭐 27일 날 아침 일찍 넣는 것보다는 뭐 그래도 괜찮지만 자신 있으면 뭐 그때 해도 되죠. 그렇죠. 네. 다 1등급 나오면 뭐. 오늘 내가 확신. 아니 서울대는 1등급이 아니라니까요. 서울대는 만점. 만점 전쟁이 벌어지는 동네가 돼가지고. 문과이과 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원서 접수 날짜 됐고 그다음에 그 요강에는 1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일정표에 보면 일반 전형에서 이제 사범대 의대 면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약간은 아셔야 되는데 그 서울대가 정시는 수능 100%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내신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면접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면접은 사범대와 의대만 면접을 봅니다. 다른 데는 보지 않고 사범대와 의대를 보는데 이 어떻게 반영하느냐 좀 달라요. 사범대는 여기에 이제 가점 뭐 면접을 잘 보면 가점 이렇게 하는 거고 의대는 이게 이제 합불 자료. 그렇지. 합불을 나눠. 결격 사유라 그래가지고 사범대 같은 경우는 그 인성 면접이라고 돼 있죠. 네네. 인적성. 퍼센테이지 비율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의대는 그게 없이 그냥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방에 확 그거. 당락을 확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자격이지. 네, 결격 사유라 돼 있는데 이게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능 60%, 면접 30%, 그다음에 이제 내신이 이게 10% 이렇게 된 학생부 10%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었죠. 30% 잘 보면 못 보면 안 되지만 또 올해는 잘 봐도 0점. 그치. 네. 못 보면 합격인데가 못 보면 탈락. 그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부담만 되죠 이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봅니다. 어쨌든 의대니까 사실 의대 4대는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인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접 보는 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의대 면접은 잘 보면 티도 안 나고 못 보면 탈락이고 박살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1월 5일, 1월 9일 돼 있기 때문에 의대 지원하거나 4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원서 수능 점수 가지고 안심을 못 하는 거죠. 1월 9일까지, 1월 5일, 1월 9일까지 초조한 마음에 또 4대 면접, 의대 면접 학원을 전전하겠죠. 그 의대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재작년이었던가? 그때 네, 수능 만점자. 수능 만점자가 네. 그 면접에서 탈락한 케이스가 있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때도 학원을 너무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때는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학생이 이제 수능 만점자, 유일한 이과 수능 만점자라 그 뭐 메가스터디 그쪽에서 이제 그 홍보용으로 너무 학원을 많이 돌아다녔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면접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의대 면접에 적합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의대는 이제 다중민이 면접이라 그래갖고 MMI 면접이라고 그 당시 때는 6군데를 돌아다녔죠. 네. 6개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는 5개라고 합니다. 하나 줄었다고 하는데 힘듭니다. 또 나중에 이제 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볼 것이고 재밌어요, 이거. 일단은 수능 100% 맞다. 그다음에 내신은 반영하지 않지만 동점자 처리 쓴다. 그다음에 면접은 4대 의대만 그리고 4대는 뭐 가점 의대는 감점 이렇게 이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점 결격. 네, 합불 자료, 결격 자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준은 넘어가겠습니다. 보고 그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1월 15일 금요일 날 돼 있습니다. 뭐 수능 100%로 하니까 뭐 합격자 발표 어렵지 않겠죠? 그냥 수능 돌리면 되는데 또 동점자가 이제 좀 중요하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쉽다면 등록하고 서울대는 3차까지 충원 합격자를 발표 등록을 하네요. 3차. 이제 연대나 고대는 뭐 5차, 7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정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좀 신경 써서 보시고 등록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네. 등록 은행이 다르네 은행. 중요한 거네요. 네. 중요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냥 최초 합격자에는 농협, 신한, 우리 이거 광고는 아니고요.
그런데 추가 합격은 농협만 되는 걸로. 네. 중요한 거 진짜 그렇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모집 단위되어 있는데, 이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대시가 있어요, 대시. 일반 전형에서 아예 안 뽑는 과가 많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시 모집에서만 선발하는 과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의학과라든지,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이런 데는 안 뽑습니다. 정시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수시에서, 네. 그 인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엔 그것이 이제 정시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모집 단위 밑에 이제 이 중요 표시로 수시 모집만 실시하는 모집 단위에서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제 선발함.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월 며칠 보통 한 18일, 19일 이럴 때 이제 기다려 봐야 돼요. 이제 일정 끝날 때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접수 절차 전용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 정시 모집 가군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예. 중요한 게 가군이네요. 그렇죠. 가군이 중요합니다. 가나다. 수시는 6번 지원하죠. 우리 고3 학부모님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이제 지금 자제분이 첫째 자녀분이시면 이제 처음이죠. 그래서 수시는 6회 지원. 정시는 3회 지원인데 3회가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 학교를 쓰는 게 아니라 가군에서 1개, 나군에서 1개, 다군에서 1개. 그러니까 가나다군에서 한 학교를 3개 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요즘은 그렇게 지원을 이제 선발을 못 하게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서울대는 가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대하고 고대가 나군이니까. 네. 요거는 그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더 있는데 뭐냐면 지방의 직업국이라고 그러죠.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가 가군에 몰려 있어요. 다. 그렇죠. 거진 다 이제 가군에 몰려 있지. 그러니까 부산대 가군, 동아대 나군, 또 전남대 가군, 또 조선대 나군,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냐? 예전에는 직업국 의대가 가군, 서울대가 나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학생들이 지방의 고등학교에 전교 1등 하는 이과 학생이 가군에는 그 지역의 직업국 의대를 쓰죠. 그리고 나군에는 서울대를 쓰고 그래 됐는데 동시에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는 하나 골라야 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 말고 서울대 갈 학생이 없다. 학교를 위해서 네가 서울대를 써줘야 된다. 가야 된다. 그건 한 10몇 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또 이제 쌤 말씀을 잘 듣는 또 모범생들이다 보니까 괴롭겠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깔끔하게 가군에는 가고 싶은 부산대 의대, 경북대 의대, 이렇게 썼는데, 나군에는 서울대, 그냥 붙어도 의대 가려고 재수하든지, 그냥 서울대, 붙어도 그냥 만족하고 다닐 학생인데, 서울대 공대 정도 였는데, 지금 서울대가 가군으로 옮기면서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대 집단하고 이제 서울대의 충돌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 선택의 문제가 이제. 그래서 그 의대가 아니면 이제 가군, 나군이 이제 서울대랑 고대, 연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자리 맞바꿨죠. 맞바꿨는데 일단 입시교실에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가고 이제 팟캐스트 딴 데서 하기로 하고 가군은 서울대, 나군은 연대, 고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는 문과 최상위권은 주로 가군의 서울대 경영, 경제 이런 데 쓰고 나군의 연대, 경영, 경제 쓰고 다군에는 문과도 갈 수 있는 의대나 한의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 내 전형은 일반 전형, 일반 전형으로 다 뽑습니다. 일반 전형이지만 수능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필독사항은 복수 지원 안 된다 등등등 돼 있습니다. 가군에서 2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대학 3군 상한학교 요거 수시랑 똑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6회 외, 3회 외. 네. 근데 이 학교들은 다 수시에서 다 뽑는 학교이기 때문에 따로 지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대 수사관 학생이 서울대 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가죠. 네. 마찬가지 카이스트 이런 데는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건 다 보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 밑에 3번 기타 해가지고 입학고사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완벽한 자료는 없어요. 그냥
그 대학교에서 취업한다든지 뭐 그런 쪽이기 때문에 보시고 지금 예상대로 수능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 진짜 서울대는 국영수 300 찍고 사탐에서 하나 틀리냐 다 맞추냐 과탐도 과탐도 어떤 경우는 다 맞춰도 과탐에서 이거 바뀌는 거 네. 변환표준 점수 네. 생길 수가 네. 있고. 뒤에 좀 나오니까 볼게요. 네. 그다음에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 그다음에 의대나 미대나 체대는 여기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지원 자격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 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반드시 봐야 되죠. 네네네. 그다음에 전형 방법에서 전 모집 단위는 수능 100%. 그다음에 체육교육과만 수능 80, 실기 20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 표시로 사범대학교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은 가산점 부여 방식. 의과대학 적성 인성 면접은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돼 있고 그 밑에 학생부 교과 영역 우리 소위 말하는 내신이죠. 점수는 네. 동점자 처리 기준. 예전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요하죠. 네. 요즘 이제 동점자가 많으니까.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얘가 힘을 발휘를 하지 않는데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각 밖이 돼버리는 그런. 이게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서울대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을까? 그러니까 이게 국영수가 만약에 이제 100이라고 치면 사탐은 특히 이게 많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 필수니까. 그치. 그 부분이 나머지 한 개 가지고 그 9개 과목에서 이렇게 거기도 또 요즘 20문제인데 보통 한 서울대 가래들은 19문제 맞추든 20문제 맞추든 그 2개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그럴 거고 이과는 이게 이제 1, 2 서로 다른 1, 2인데 이과도 거의 2는 생물 2잖아요. 대부분. 제일 많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특히 변환 표준 점수가 100인데, 그쵸. 원점수 50, 50이지만 또 바뀔 수 있죠. 난이도에 따라서.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게 있냐면은, 교과가 이제 동점자 처리 기준이 되는데, 그 전에,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건 뒷부분에 다시 나올 거지만, 일단 수능 100%로 한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에서 감점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출결 봉사 이쪽에서 한 번 더 감점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동점이면 교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쉽게 얘기하면 국영수 100 받고 사탐에서 50, 50. 그다음에 제2외국어 2등급 이내 이러고, 그다음에 이과는 100 과탐 50, 50 받았을 때 혹시 서울대 의대 정도, 그다음에 서울대 경영을 최초 합격에서 탈락했다. 어떤 케이스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사탐 과목이 과탐 과목이 쉬워서 만점 받아도 100분의 1을 변환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어렵게 나오는 시험에서 50점 받은 애보다는 낮게 평가되니까 거기서 밀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나중에 또 진짜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나오면 우리 특집 방송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지금은 역사가 또 만들어지죠. 그러지 않기를, 그렇죠. 그래서 한 92점 정도, 92점에서 95점이 1등급 컷이 되는 일반적인 그게 맞아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서 쓸 때 클릭만 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요강에 보시면 9페이지. 여기 좀 중요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전형 요소별 평가 방법인데, 아까 수능 100%라 그랬잖아요. 그쵸? 네. 수능이 100%인데, 아까 100 나오면 의미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게 4대, 5대, 5대 2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100, 120, 100, 80.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그대로, 국어와 영어는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다음에 수학은 120% 반영돼. 120%. 그러니까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에다가 곱하기 1.2, 20% 가산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과이과 다 마찬가지. 그렇죠. 중요한 거는 문과도 수학을 강조한다. 수학이
120% 들어가게 되는 거고. 1.2고. 근데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있다, 뭐, 우리가 나중에 네, 연고대 하겠지만, 연고대 문과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수형이, 2대 1.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네, 그러니까 문과는, 그죠. 2대 1이고. 자연계는 이제 2, 3. 그러니까 1.5배. 그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에 비해서, 문과는 수학이 연대고대는 같은데, 네. 여기는 수학이 이제 강화된 1.5배. 그러니까 서울대는 문과는 수학을 더 강조, 이과는 덜 강조. 수학이 덜 강조되지. 그러니까 그렇죠. 연대고대보다. 그렇죠. 맞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대학별 환산 점수 만들 때 약간 그 차이가 나는 거고, 같은 게 그게 또 탐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탐구가 서울대는 이게 B가 그러니까 80. 네, 80점. 그러니까 100, 120, 100, 80 이렇게 되는 예, 80이니까 두 개 합쳐서 80이니까 하나씩은 40이에요, 40. 그러니까 한 과목은 사탐이나 과탐 한 과목은 수학보다 비율은 3분의 1밖에 비중이 없죠. 두 개 합치니까 3분의 2 비중이고 되십니다. 근데 국어, 수학, 영어는 성적표에 기재된 점수가 기준이고 거기다가 국어, 영어는 그대로 수학은 거기다가 곱하기 1.2배 하는데 탐구는 100분위, 그쵸?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 대신에 100분위를 활용하여, 100분위는 적혀 있습니다. 그 성적표에. 99, 100 되겠죠. 서울대 가래들은.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 자체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나름대로 계산한 표준점수를 반영합니다. 이거를 이제 100분위 변환 표준점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몇 점인지는 몰라요, 아직. 그래서 매년 다른데, 거기다가 표준점수 계산해요. 곱하기 5분의 4, 0.8.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뒤에 나오지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조금 왜 어려운지 그러면, 이번에 수학이 있죠, 수학. 수학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과 학생이 문과과를 지원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네. 지원 자격에, 문과 학생은 이과를 지원 못 하는데, 이과 학생이 문과 지원할 때, 시험 치는 과목이, 국어랑 수학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A형, B형. 네, A, B형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하고 국어는, 이게 좀 복잡해져요. 바뀌어서 또 다른 환산표가 있어요. 또 이것도 이제 변환시켜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근데 이과에서 뭐 문과 지원하는 케이스가 좀 많지는 않죠. 너무 좀 특수한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네. 나오긴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라 그러면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못 하시는데 일단 또 나중에 저기 뭐 입시 사이트에서 다 제공하는데. 네, 이게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제2외국어 있어요. 제2외국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2외국어 한문형 영역을 응시한 모든 학생이죠. 문과에서. 그러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문과는 제2외국어 한문을 네. 응시를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럴 때 그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1, 2등급은 만점 처리합니다. 1,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부터 순차적으로 1점씩 감점을 해요. 그래서 3등급은 마이너스 1점, 4등급은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8등급이나 9등급에는 마이너스 6점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대 그 수능 성적이 드디어 이제 다 나왔어요. 국수형 탐에 대한 게 다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 한문에서 3등급이 나왔다. 그럼 그 전체 그 서울대 합산 점수, 얘네 이제 그 서울대가 만든 그 점수에서 1점이 이렇게 딱 감점이 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웬만한 서울대 갈 학생들은 다 1등급, 2등급 정도는 받아요. 대부분 다. 그래서 뭐 외고생들 중에서도 졸지 알아보를 하면 예, 뭐 거의 1000시간 가까이 공부한 뭐 프랑스어나 뭐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걔네들은 또 걔네들끼리 경쟁하다 보니까 2등급 안에 들기 어려우면 뭐 6월 달에 모의고사 봐보고 한 서너 달 알아보 베트남어를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2등급 이내 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식 있죠. 방금 이 방식 요게 내년부터 이제 한국사 반영할 때 이 방식을 채택한 거죠. 예. 그래서 3등급까지는 0점 만점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네네네. 이 모든 대학에서 이제 한국사를 다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거죠. 필수 들어가는데 반영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12개 대학밖에 발표를 안 했어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그 3등급까지는 네. 이제 만점 그러니까 처리. 서울대가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하니까 다른 대학들이 뭐 우리는 1등급만 만점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네네. 감히? 그다음에 이제 사범대학교는 교직인서 아까 말씀드렸고 면접은 10분 내외 돼 있고 의대는 여기 이제 30분 내외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됐고, 그 다음에 출결은 무단결석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없다고 볼게요. 서울대 갈 학생 정도 되면. 아니 근데 요것도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이것도 감점 사유로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체 성적에서 감점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결 같은 경우 1일 미만, 네. 봉사 40시간 이상, 그다음에 교과의 수 기준도 있죠. 세 가지. 네, 보시면 하나 충족이면 그렇죠. 만점.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감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되면 그냥 감점하지 않음.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출결이나 봉사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 교과의 수 이건 다 되잖아. 그러니까 봉사 40시간 이상은 다 충족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20시간 잡는데 봉사 40시간 네. 좀 많아. 어쨌든 그러니까 요거는 요즘 하도 이제 수능이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까지 꼼꼼히 따져야 되는 시대인데 예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고 해당 학생 될지 안 될지 보는데 뭐 서울대 갈 학생 정도 되면 대부분 해당 학생 안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동점자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교과가 이제 발휘하는 거죠. 네네네. 힘발휘하면서 팀에. 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5쪽에 보면 15쪽에 부침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모집 단위별 수능 응시 기준에서 유형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1유형이 이제 모집 단위를 보시면 대부분 문과 쪽이에요. 인문, 사회, 경영, 농생, 농경제, 뭐 사범대학교에서도 뭐 윤리, 사회, 뭐 역사, 불어, 도고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대학의 문과는 다 이쪽으로 몰아놓은 것 같은데요? 문과도 있고 이과는 안 보이는데? 이제 그쵸. 농업생명대학의 농경제, 사회 이런 거는 다 문과.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도 그러니까 문과. 일반적인 문과과인데 응시 기준을 보면 BA 영어 사탐, BA 영어 과탐 하고 제2외국어. 그러니까 문과죠. 일반적인 문과. 네네. 아니면 이과 학생이 AB 보다가 BA로 바꾼다든지 이런 케이스. 아니면 또는 해가지고 AB 영어 과탐, AB 영어 사탐. 그러니까 AB 영어 과탐은 완전히 순수한 이과. 네네. 그렇죠? 이걸 교차 지원이라 그러죠. 시험은 이과형으로 보고 지원은 문과과를 가는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 이런 거고 이유형은 이제 이과 위주죠. 여기 이과 쪽인데 이건 AB 영어 과탐. 여기는 문과 애들이 지원 못하는 거죠. 그렇죠? 원체 기호도 모르는 애들이 졸업을 못할 거니까 있고 3유형은 이제 간호대학, 공대 건축학과, 미대, 사대 체육교육과 이러니까 여기는 이제 문과나 이과나 다 지원할 수 있게 이게 공대 건축학과가 아니라 공대에서 건축학과만. 그렇죠. 네. 건축학과만. 네. 왜냐하면 이제 2번 유형의 두 번째 보면 공과대학 네, 건축학과 제외만 제외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1유형에서 두 번째 또는 해서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A, B 영어 과탐인 학생들이 1유형에 지원할 때 물론 적지만 그때는 국어 A를 본 게 국어 B로 전환하는 거예요. 채점 기준, 채점 그 표가 있어요. 또 수학 B를 A로. 그렇죠. 그래서 환산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돼 있고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시가 성적표에 나와 있는 그 성적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모르시던데 성적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환산해요, 대학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백분위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방법은 이제 학교마다 거기에 이제 걔네 나름의 주관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과탐이라고 하면은 물원토, 화원토, 생원토, 지원토 이렇게 총 8과목이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같은 백분위에선 같은 표준 점수가 나오게 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제일 많이 쓰냐면은 동일 백분 이상의 표준 점수들을 다 합산한 다음에 나누기 8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게 탐구의 난이도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 있을 수 있죠. 네. 만점인데도 백분위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재작년에 서울대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있잖아요. 유일하게 이과에서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물론 면접을 못 봐서 탈락을 했는데 그 학생 보고 아는 분들은 수석이라고 말 안 했어요. 수능 만점자지. 왜냐면은
탐구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이 서울대 의대를 썼을 때 당연히 면접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학생이 그 수능 성적이 수능 60% 반영했는데 수능 성적이 유일한 만점자지만 1등이 아니라 15등이었대. 15등. 그렇죠. 그러니까 1등부터 14등까지는 하나 틀렸는데 뭐 어려웠던 화학이나 이런 거 틀렸는데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온 거죠. 그 100분이 더 높게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 틀려도 100분이가 100이 나오고 만점 받았지만 100분이가 99고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그 성적표에 나와 있는 표준점수 100분이 가지고도 이 각 대학마다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머니들이 가끔씩 문자나 전화로 몇 등급인데 맞습니다. 1121인데 서울대 갈 수 있는 과가 있나요? 뭐 1111인데 서울대 갈 수 있는 과가 있나요? 미칩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주 잘못된 질문이고 거기에 갖다부터 대답하는 사람 전문가 아닙니다. 이제 계산해야 되죠, 계산을. 그래서 됐고 그거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나요? 저기 저 입시 사이트들에서 거진 다 그때가 웬만한 대형 학원 사이트나 뭐 이런데 뭐 이거 환산해주는 거요? 네. 대학마다 환산해주는 거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모의 지원할 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점수 몇 점 이런 건 없고 그냥 그 대학교 라든지 아니면 그 일일이 가서 그러니까, 점수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환산 점수 계산기가 다 있어요. 있는데 보편적으로 네. 한 번 입력된 다 해주는 그러니까 내 점수를 성적표 점수를 입력했는데 뭐 가천대 그다음에 막 부산대 이렇게 한 방에 나오진 않아요. 네. 그건 없고 왜냐하면 그 대학마다 막 매년 바꿔버리고 하니까 없고 그 매년 뭐 의대라든지 아니면 뭐 최상위 대학 뭐 8개, 10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착한 그 인물이 있어요. 거기는 점수를 입력하면 서울대부터 예를 들면 뭐 중경외시까지 점수가 나와 있거나 네. 아니면 의대 점수가 나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그분이 전문적으로 이제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데 엑셀표 말하는 근데 그거를 업체에서는 뭐 유료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무료로 도는 거는 일일이 계산해야 된다. 일단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각 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느냐? 뭐 사탐은 한국사 필수돼야 된다. 이거 원서 쓸 때 수시할 때 많이 아셨을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겠죠. 그렇죠. 내년에는 이과도 한국사 필수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과탐은 2과목 은시인데 서로가 다른 과목의 1, 2 및 2, 2. 그러니까 생물 1, 생물 2는 안 되지만 화학 1, 생물 2. 그다음에 생물 2, 화학 2. 뭐 다 되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가산점이 없어요. 그냥 올해까지는 내년에 이제 투투가 가산점이 붙는다 이런 그러니까 거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를 2개를 선택하면 가산점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투, 생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산점이 붙는다. 네. 이제 그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투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투투 했을 때 원점수가 낮게 나와서 또 위험할 수가 있느냐, 이거 나중에 내년 입시 공부할 때 한번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분야 원투는 안 된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직탐 같은 경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다 했어요. 다 하고 이게 입학 지원서가 이제 부침사 해가지고 예시가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18페이지에 있는데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전형기관 연락처 해가지고 7개가 있나요? 7개. 자택전화, 휴대전화, 출신 고등학교 전화, 추가 연락처 1, 2, 3. 이거는 필수네요. 4개는. 네. 4개는 필수.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 연락처까지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할 학생은 일단 가군에서 지원을 한다. 가군에는 서강대가 있고 또 이화여대가 있고 또 이제 성대, 한양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지원할 학생은 이제 뭐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랑 또 고민일 거고 그 외가 아니면 서울대를 쓸 학생은 나군에서 이제 연대 쓸까 고대 쓸까 뭐 문과 같은 케이스는 뭐 그 정도 될 거고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와의
그러니까 최상위권, 진짜 예, 예. 최상위권 얘기죠. 이거. 그래서 서울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성적을 서울대식으로 계산했을 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동전제 처리 규정까지 따져봐야 되고, 본인이 응시한 사탐, 과탐의 시험 난이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물론 국영수에서 실수하면 안 되고, 예, 서울대는 이렇게 이제 뭐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최고 표준 점수 값이 좀 크던 시절에는 실수 좀 해도 됐었는데, 네. 요새는 생각해 보니까 네, 저 때 보는 거랑 서울대 가는 게 정말 힘들다. 요새 너무 그냥 물수능이 되다 보니까 그 최고 표준 점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점수가 만점이었을 때 배정이 되는 그 표준 점수 값을 말합니다. 네. 그게 한때는 뭐 수학 같은 경우 한 140 막 이런 네.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뭐 수학도 120 얼마, 네. 국어도 120 얼마.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수학 만점 받은 이과 학생이 125점 나왔어요. 125점. 근데 그 전에는 뭐 139점, 네. 138점. 그 전전에는 140, 네. 최고 어렸을 때 145까지 나왔던가? 네.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56, 157도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뭐. 근데 이제 요새 워낙 이게 무리돼 버리니까 참 나름 또 어려워졌다. 뭐 네. 쉬워서 어려워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네, 수 네, 있고 대신에 이제 또 뭐죠 좀 그 최상위가 아닌 경우는 또 기회가 되죠. 네, 의외의 대박이라는 것도 만들 네.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시험을 잘 보시고 서울대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사탐 과탐에 어떻게 이제 난이도가 이제 조정되었느냐 일단 따져주시고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일일이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컨설팅 같은 거 할 때 서울대 정도 되면 약간 좀 정확하긴 하거든요. 네. 이게 계산대로 쭉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앞쪽 단위가 앞쪽 변수가 없으니까. 큰 저기 뭐 다른 대학이 서울대를 흔들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문과는 거의 정확하고 이과는 의대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게 확실히 맞지 않는 거는 내가 만약에 그 서울대식으로 계산했을 때 뭐 800등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등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빼야 되냐 그러면 나보다 나은 성적 중에서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 예. 서울대가 됐든 의대가 됐든 이렇게 빠져나간 학생 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그 전국에 어디서도 계산을 해줄 데가 없어요. 없죠. 정확하게 숫자가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약간 감안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서울대니까 그래도 변수가 적어서 조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비교적 용이하지. 서울대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면 상위 한 10% 이하 밑은 정말 이거는 카오스예요. 카오스가 네. 되고 운으로 다 작동돼버리는 거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기도의 힘, 조상의 공덕. 이게 이제 총 선발 인원수가 766명이네요. 네. 이게 이제 30%? 아니요. 24%? 24%? 네, 보통 24, 25% 정도 됩니다. 약간 인원이 더 늘죠. 네. 2월에서 오는 게 네, 서울대는 잘 안 오고. 그게 몇 명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네. 와 서울대 정시 2월 됐다 좋아. 네. 별 그게 없어. 네. 연대 고대는 좀 많을 수도 있죠. 예, 조금 좀 그거보단 좀 많죠. 근데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미충원 인원 충원하지 않던 시절에는 영고대 같은 경우 뭐 2월 인원이 뭐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었지. 그러니까 이제 입시업체들에서 그러니까 정시가 늘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그 수시 충원하는 기간이 길어졌어요. 작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수시 이제 비교할 때 원서 접수 기간은 짧아지고 충원 인원, 그러니까 추가 합격자 뽑는 기간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뽑게 하려고. 그리고 대학에서 의도적으로 잘 안 뽑는다. 이게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으려고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이게 수능이 변별력 있을 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지도한다고 느린 거죠. 그래서 뽑으라고. 뽑는 척만 하지 말고 실제로 뽑아라. 그래서 수시에서 실제로 70% 이상 뽑아라. 어떻게든지 다 채우려고 합니다. 네. 수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 2월 되는 인원 가지고서는 그렇게 거기에다 메리트를 주는 게 그러니까 요즘 같이 정시에서 이제 변별력을 상실해서 정말 좋은 학생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수능 성적이 좋아도. 그러니까 굳이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에서 이제 최대한 다 뽑으려고 하기도 대학들 노력해서. 그러니까 2월 인원이 작년보다 많지는 않을 거다. 그건 이제 수능의 변별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마지막은 팟캐스트에서 해야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착한 입시 상담소 준비하는 학부모 입시교실 첫 번째 순서로 서울대 정시 요강을 같이 공부했어요. 예, 2회차 때는 연대 고대 같이 할 텐데
들으실 때 방금 한 이게 서울대 거랑 비교하시고 또 이제 연대고대는 또 연대고대 또 서로 두 개 또 비교하시고 네. 이게 연대고대는 이제 같이 못 쓰지만 낙원에 같이 쓰니까 서울대 연대 서울대 고대 쓰실 분들 참고 많이 이제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 서울 캠퍼스 정시 서울대는 그냥 다 서울 캠퍼스. 아니구나. 이 다른 걸 보고 서울 캠퍼스를. 네. 서울대 정시 입시 요강을 같이 공부해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